지금부터 UCB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엽자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지난 6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채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에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최 씨와 친분이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누설하면 안 되는 청와대 문건을 장기간 최 씨에게 전달했다며 삼성과 롯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SK에 89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을 한 적이 없고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인정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공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0억 원을 고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세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무역 전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3일에 트럼프는 1,300개 중국산 상품에 대해 약 500억 불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진핑도 콩과 비행기 같은 미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트럼프는 중국에게 다른 1,000억 불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9일 오랜 트위터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차를 보내면 2.5%의 관세를 낸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차를 보내면 25%의 관세를 낸다면서 이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처럼 들리는가?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트위터에서도 중국과 무역 전쟁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当今世界和平合作的潮流滚滚向前。和平与发展是世界各国人民的共同心声。 이번 주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역 전쟁으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두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이웃 국가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실망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다른 나라산 강철하고 알루미늄 같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및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오늘 이 발언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의 트위터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51%이고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위터는 그 라스무센 여론조사만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론조사 기관들 중에서 라스무센의 결과는 항상 트럼프가 최고의 지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여론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여기를 보시면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스무센 여론조사에서는 최고로 나와 있지만 그 51%보다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지율들은 라스무센 48%, 로이터즈 37%, 그 갤럽 39%, 이코노미스트 38%로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의 평균은 40.1%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율이 51%라고 하는 것은 틀렸음을 입증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지지율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는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라스무센 여론조사의 자료만 보더라도 계속 오르는 대신 약 41%의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 문제와 국민들 다수가 좋아하지 않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 앞으로 지지율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팩트체크의 브라이트였습니다. 브랜드 씨 감사합니다. 네, 벌써 봄이 와서 버클리대 학생들이 집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T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버클리 유니원 기숙사에 나와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교는 매년 입학률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은 1학년 때도 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도 없고 혹시 기숙사 자리가 있어도 퇴퇴 후에는 스스로 열심히 집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취재해 보겠습니다. 요즘 버클리 대학에서는 학생 수 과잉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심지어 버스 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버스는 교통을 더 편하고 쉽게 만들어야 하지만 학생 수 과잉 때문에 이렇게 학생 수가 많다 보니 학생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아파트를 찾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를 찾고 계시죠? 같이 찾기가 어떤가요? 네, 벌써 4월이라서 한 달 후에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아파트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10개 정도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아무 데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네, 지금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아파트를 찾고 있는 데다가 월세는 너무 비싸고 기말 시험도 다가오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네,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아파트를 찾아본 경험이 없어서 더 힘들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많은 학생들은 재정 보조를 받아도 아파트 찾기가 아주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버클리의 아파트는 매년 월세가 올라가서 아파트가 있어도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구 과잉 문제는 버클리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도 이미 복잡하지만 버클리는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이 학생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클리 측은 입학률을 앞으로 낮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파트나 학교 기숙사를 더 짓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밀착 카메라 KT 히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뉴스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압축되어 있습니다. 대서양을 걸었는데 몇 개월이 걸리던 시간이 지금은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데에 며칠이나 걸리던 것이 지금은 단 몇 분이면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그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압축된 세계가 우리를 더욱더 가깝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핵전쟁의 위험, 대통령 탄핵, 그리고 세계적인 불안정 등이 세계 각국의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의 쓰나미 속에서 지내다 보면 우리는 삶의 어두운 부분만을 보게 되고 쉽게 삶을 비판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뉴스를 통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는 우리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고대 로마의 시인 아이네스가 한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네스는 고생하고 난파당한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라, 견디라. 견디면 더 좋은 시간이 올 것이니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뉴스를 보고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뉴스 바다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견디라. 그러면 좋은 시간이 올 것이니 자신을 지키자.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의 코리나 플레이였습니다. 오늘 출근길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버클리에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최고 기온은 16도, 최저 기온 9도가 되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 최고 30mm, 내일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요일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뉴욕에는 대체로 눈이 내리겠고 LA는 따뜻하고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최저 기온 9도로 날씨는 흐리고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이므로 가벼운 외출은 괜찮지만 오랜 시간 외출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 도쿄도 대체로 흐리고 중국 베이징은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지만 낮에는 맑아지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와 싱가포르는 매우가 지나가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와 멜버른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인도 뭄바이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를 예정이라 더위를 피하셔야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도 덥지만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와 세네갈의 다커르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멕시코시티에는 오늘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세계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번 여름에 더 더운 날씨를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얘기는 어시타였습니다.